안녕하십니까, 종티월드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대한민국 경주입니다. 제가 경주에 온 이유는 그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특별 전시회가 열리거든요. 그 금관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보 보물로 지정된 신라 금관들 6개가 한자리에 모이는 그런 특별 전시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기획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번 특별 전시회 이후로도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마 없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신라 금관들 구경하고, 그 다음에 경주에 있는 문화 유적들 감상하러 왔습니다. 덤으로 가을이니까 단풍도 보고요. 영상 또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저기가 이쁜데 사람들이 오픈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인데도 사람 겁나 많어. 입구부터 몇 미터, 200m 넘을 것 같은데. 나는 꽂힌다고 꽂힌 건데도 그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회 말고도 상설전시장이 있습니다. 이 상설전시장에서는 구석기 시대부터 해가지고 신석기, 그 다음에 신라시대 때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말 갑옷하고 갑옷, 그 다음에 유리로 된 공예품, 그 다음에 장신구들, 옥으로 만들어진 목걸이와 귀걸이 등 다양한 장신구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금관이 특별 기획이라 가지고 주목을 받아서 그런 거지, 사실 신라인들한테는 많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가공했던 그런 유물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금관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신라 문화의 한 단편만을 보는 것이다. 사실은 이제 다른 내용들로 만들어진 다양한 유물들이 존재를 한다. 이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역사서인 그 삼국지 위서동의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고대 이제 동이족들, 그러니까 그들로는 동이족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겠죠. 사만 사람들은 이제 금과 은이 아닌 옥을 보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을 가지고 이제 장식하거나 목걸이, 귀걸이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다고 하네요. 이제 사로국 지배층 무덤에서 나오는 장신구는 모두 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라 이전에 사로국이라고 존재를 했잖아요. 사만 시대 때 푸른빛을 띠는 유리옥을 주로 썼는데, 나중에는 이제 수정, 만호, 유리 등 다양한 소재로 화려한 장신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원 후 382년 신라는 주변 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자신들의 힘과 위상을 알렸습니다. 이때 왕은 자신을 부른 이름을 마립간으로 바꾸었습니다. 마립간은 가장 높은 지위라는 뜻으로 왕이 특별하고 높은 존재임을 잘 드러냅니다. 마립간은 자신의 신성한 권력과 위신을 빛나게 하기 위해 황금에 주목하였습니다. 황금은 신라에서 지배층만이 가질 수 있는 귀한 재료였고 권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금관입니다. 금관은 단순히 머리에 쓰는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왕족만이 쓸 수 있는 특별한 상징물이었고, 금관에 달린 나뭇가지 모양의 세움 장식은 왕이 하늘과 이어진 존재임을 상징합니다. 또한 금관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왕의 특별한 지위를 알리는 표시이기도 하였습니다. 신라 금관은 단순한 쓰개가 아니라 신라의 정체성과 세계관, 마립간의 권력과 위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라 금관에만 많이들 주목하는데, 사실은 금 허리띠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또 다른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신라의 큰 무덤에서는 금관과 함께
화려한 금 허리띠들도 나왔습니다. 금 허리띠는 띠를 매는 띠고리, 장식이 있는 띠꾸미개, 띠끝 꾸미개, 드리개로 이루어집니다. 드리개 끝에는 다양한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금 허리띠는 금관총, 서봉총, 금령총, 천마총, 황남대총 남쪽과 북쪽 무덤 총 6개의 무덤에서 확인되었으며 대부분 금관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왕릉이 확실한 황남대총 남쪽 무덤은 비록 금관이 없었지만 금 허리띠가 무덤의 주인이 왕의 신분임을 증명합니다. 금 허리띠는 금관과 함께 최고 신분을 나타내는 또 다른 장신구 중 하나로서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왕족의 권력과 위신을 드러내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신라 금관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21년 경주 노서리에서 공사를 하던 중 우연히 무덤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이곳에서 신라 금관을 처음 발견하였고 무덤은 훗날 금관총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1924년에는 금령총에서 곱은 옥이 달리지 않은 작은 금관이 나왔습니다. 1926년에는 서봉총에서 안쪽에 둥근 모자 모양 장식이 있고 그 위에 새 모양 장식이 달린 금관이 발굴되었습니다. 1969년에는 경주 교동의 한 무덤이 몰래 파헤쳐져 작은 금관이 도굴됐는데 1972년에 팔려다가 붙잡혀서 작은 금관을 되찾게 됩니다. 이 금관이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신라 금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3년 천마총 발굴에서 말달의 그림인 천마대와 함께 크고 화려한 금관이 나왔습니다. 같은 해부터 1975년까지 발굴한 황남대총에서는 왕의 금동관과 왕비의 금관이 나왔습니다. 특히 왕비의 금관에는 다른 금관들에 없는 굵은 고리 드리개가 3쌍이나 달려 있었습니다. 다양한 금관의 등장은 신라가 금관의 나라임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박물관에서 지금 나왔고요. 총 1시간 정도 관람을 진행을 했습니다. 신라 금관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그 다음에 청주박물관, 경주박물관 해가지고 다 국립박물관이죠. 이 세 군데 분산돼 가지고 전시되어 있던 것을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전후로 해가지고 특별 기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뭐 너무 화려해가지고 눈을 떼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뭐 루브르 박물관도 가본 경험이 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유물이다 보니까 더 관심이 많이 가고 눈을 떼지 못하는 어떤 그런 화려함, 그 세공 기술 엿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금관 그 형상만 보진 마시고 또 금관에 달려있는 장식품들이 있어요. 그 장식품들을 보시면 뭐 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세공품도 있고,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그 문양 같은 것도 그렇고, 그냥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지 좀 더 금관을 감상하실 때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을 이제 접어들고 있어가지고 경주의 가을이 엄청 이쁩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맑아가지고요. 사진 잘 나올 것 같아요. 영상도 그렇고요. 한번 보시면 억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수도 보면 단풍도 지금 뭐 져 있는 것도 있는데 저쪽 가면은 단풍도 엄청 많이 이쁘게 잘 폈더라고요. 지금 이제 또 갈 곳은 어디냐면 선덕여왕릉입니다. 선덕여왕릉은 낭산 정상부에 있는데 산 높이는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한 90 몇 메타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경주 박물관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일단 뭐 가을을 만끽할 겸 걸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